안녕하세요. 한국과 연이 깊은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루스 사람 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 고향 벨라루스에서 살고 있지만 곧 있음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친구 따라 여행 간 한국에 제가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인 니키리는 한국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국은 약간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혼자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랬었죠.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옆에서 놀다 보니 간단한 한국어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어 부끄럽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죠. 나름의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 친구도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고 저도 정말 미래가 깜깜하게 느껴졌어요. 갓 20살은 정말 격동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친구가 멀리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면서요. 저는 여행을 가는 것에 동의했고 여행지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비행기를 탈 생각에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 저희는 인천공항의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고 서로 길 잃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간 머물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정말 벨라루스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꼈어요.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친구는 저에게 이번 주는 각자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자신은 가고 싶은 한국 아이돌 콘서트가 있는데 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조용히 책을 읽는 곳에 들어가서 독서를 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보니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채팅 어플을 깔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이런 만남 어플에 대해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벨라루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새 만남은 어플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플을 켰고 만남이 주선되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길래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동양인치고 큰 키에 정말 깔끔하게 입은 스타일. 네, 저는 그의 외모를 보고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도 그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다정함과 매너는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외모에서 오는 신비로움도 저를 이끌리게 한 것이었죠. 저와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는 제게 계속 연락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너무 좋다고 했죠. 저는 친구와 각자 시간을 가지기로 한 주에 매일 그를 만났습니다. 매일 그를 만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친구가 이제 같이 다니자고 했는데 저는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절친. 제 표정을 읽고 뭐가 있었어? 라고 바로 물어보았지요.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그럼 자기도 한번 같이 껴서 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에게 말하니 그도 제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며 좋아라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마치 사귀는 것처럼 저희는 매일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리고 친구를 소개해주는 날 그는 한 술집으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한국에서 회에 소주를 마셔보고 싶다고 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참 생각보다 주량이 세더라고요. 친구 혼자 거의 4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창고가 따로 있는지 회도 많이 먹었고요. 저는 돈 많이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산다고는 했는데 미안해서 반을 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남자 저에게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를 기다렸어요. 순간
화장실은 가게 안에 있는데 그는 왜 밖으로 나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저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힘들게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죠. 얼마나 나왔나? 갈까 이제? 가격을 보니 2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돈을 내는 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에게 실망을 한 점. 돈을 내기가 아까웠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이지. 너무 짠돌이 갖고 도망을 가버린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친구에게 5분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4분, 3분, 그리고 마지막 1분, 그 순간 문이 열리는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제가 남자를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에 활짝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줄이 많아서 라고 둘러댔고 그 남자분은 20만 원을 전부 계산하더라고요. 의아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남자가 뭐 저리 헐떡거리는지요. 그리고 그 남자분은 저와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친구와 그 남자분은 집 앞에서 잠깐 담탈을 가진다고 하여 저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친구가 올라와서 씻고 자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저 남자 정말 됐다. 결혼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TV에 나오는 연예인만 좋아하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친구는 말하기 좀 그런데 하며 담타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알바를 하면서 저와의 데이트 비용을 내고 있었더랍니다. 사실 알바를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알바로 받은 돈을 전부 데이트 비용에 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횟집에서 돈이 많이 나오자 화장실 간다고 하고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가부를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돈을 내달라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서 돈을 받아와서 또 잘 보이기 위해 그 말은 안 하고 화장실 핑계를 댄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그는 아직 미치야 내려와. 키읔라고 했고 저는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가 그에게 점프해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저는 벨라루스로 돌아왔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걸 제가 하고 있네요. 친구는 한국에서 돌아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한국어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요. 친구는 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꿈 대신 사랑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가 있는 한국에서 그와 함께 사랑을 찾아가고 싶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제게 인생을 가르쳐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끌어서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조만간 한국으로 간다고요. 저는 한국에 가서 유학 생활도 하고 남자친구와도 사랑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꿈은 조금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꿈과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키미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랑을 찾아 한국으로 오시는 키미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